11월 14일 마감 시장입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에코프로의 배당 이슈가 겹쳐지게 되면서 2000년 종목들이 큰 폭의 탄력이 나왔고, 물론 어제 테슬라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2000년 종목들의 탄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대금이라든가 환율이 올라갔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오늘 코스닥에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일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들에 대한 매수세는 아니고,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원래 쇼 포지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쇼 커버링이 좀 들어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뇌피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좀 유튜브 틀어보면은 막 안 좋은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코스피 4천 갈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4천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 공매도 개인의 큰 손실 주고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근본적 개선안이 뭡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의 전산화와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들과 동등하게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에서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공매도 전산화를 하고 우리 이제 선진 금융을 시행할 거야. 이제 공매도 전산화했고 개인 투자자는 같으니까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풀게.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긍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8번인가요? 연속 MSCI 지금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MSCI 월드 선진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왜 계속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8번 이상 떨어지면서 계속 신청을 하겠습니까? 유입되는 이 패시브 자금 규모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진기수 편입 시에 우리나라에 대체로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61조 원까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61조 원.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증권사마다 그리고 전문기관마다 달라요. KB증권은 20조에서 65조 원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연말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일단 민주당이 막았어요. 지금 그래서 주식 양도세 완화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지금 루머로는 50억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50억으로 올리게 되면은 연말 12월 달에 매일 나왔던 그런 대주주 양도세 폭탄을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상속세. 요 상속세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죽어서도 세금을 내는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3중과세입니다. 3중과세. 2중과세도 안 내요. 3중과세 수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OECD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만약에 그냥 기업으로 상속 내 아들한테 하잖아요. 세금료가 60% 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또 내 손주한테 물려주면 회사가 없어져요.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어. 그 정도로 형편없는 상속세인데 바꿔야죠.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만약에 이번 총선까지 국민의힘에서 정부 쪽에서 잘 컨트롤해서 민 다음에 이걸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거 제로 가지고 이기게 된다면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려면은 코스피가 4천 갑니다. 못 갈 이유가 없어요.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기업들 실적으로 해서 떨어진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으로 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 심리, 투심, 얼마나 사람들의 이 포모 현상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지. 나 빼고 다 주식 오르네? 나만 주식 안 하네? 사람들 입에서 에코프로라든가 다른 종목들 얘기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 활기가 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2020년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리플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총선 결과에 달려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을 찍어냈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뭐 정치적인 의견은 자유니까.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뭐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걱정스럽게 하는 유튜버들 클릭하지 마세요. 쟤들 쥐뿔도 모릅니다. 네, 몰라요. 알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에 유튜브 찍고 있겠어요, 저처럼? 저도 모르니까 유튜브 찍고 있지. 너무 믿지 마시고, 뭐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다만 올라갈 수 있다. 오늘 뇌피셜을 한번 이 뭔 개소리야? 써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규모 상승이 나왔지만은 항상 기관과 금투자에 매도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종목에 대한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금 정부가 이런 관련된 좋은 정책을 낼 때마다 지수가 오르잖아요.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뭐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았고요. 네, 낮았고 뭐 이 2차전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 잡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고점 구간에서 6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뭐 저 종목들을 공략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죠. 이런 게 본다면은 결국 정보정책주, 이거를 돌릴 수만한 재료는 정보정책주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네, 개별 이슈 종목으로는 올라가기는 애매하다. 물론 오늘 에코프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매입 플러스 배당이라는 완전 초필싸게 썼죠. 그렇게 지수를 어느 정도 만회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실적과 모멘텀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지만 결국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급과 이런 테마주의 장세는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내일 장 초반에 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의 매도세, 단기 매도세를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피셜을 많이 봤는데 지금 너무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주식시장을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크니처스인데 새벽 브리핑 장전 시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